자, 먼저 우리 개념으로 좀 볼게요. 자, 잘 들어. 주제의식 부각은 100% 있는 거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어. 맞죠? 반복하면 운율은 100%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은 100% 있으니까 역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서 부각 100%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 괜히 쓸데없는 데서 시간 쓰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제는 결국 뭐냐? 자, 주제와 구조를 묻는다고 했었죠? 구조는 뭐라고? 시상전개 방식. 개념 뭐죠? 됐니? 그럼 결국 1번 선지를 판단하려면 뭐가? 가정의 상황이 반복인지. 이거 내신 시험인데, 내신인데 그냥 설명할게요. 2회 이상이면 반복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열, 열거, 반복, 뭐 연쇄 전부 다 뭐냐면 2회 이상만 있어도 전부 다 가능한, 2회 이상에도 전부 다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되셨죠? 두 번째 봐봐. 시상전개 방식은 100% 있는 거니까 판단할 필요도 없고 시선 이동이 있는지 판단해야 될 것이고 핵심 소재가 뭐 공간, 인물 이런 게 있는지 봐야 되겠죠. 또 인물. 그러니까 아마도 나는요 시지만 거기에 뭔가 인물 배경이 세팅되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가나는 시지만 인물 배경이 세팅됐을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어쨌든 좀 그런 걸 판단해야 돼. 근데 미리 얘기할게. 수능은 90%가 주제에서 정답이 설계가 되는데 올해 EBS 현대시는 내신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출제하다 보니까 개념어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을 뿐이라는 거야. 얘도 좀 이따 개념으로 보긴 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봐봐. 유사한 형식의 문장은 잘 들어. 문장에서 형식이라고 하면요 문법을 의미해. 정확하게 문법 구조를 의미해. 영어로 치자면 신텍스야. 영어로 치자면 N 형식이야. 영어 2형식 문장 알죠? 주어, 동사. 영어 2형식 문장 알죠? 주어, 동사, 필수, 부사인데 여러분은 주어, 동사, 보호로 배웠을 거야. 그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형식의 문장, 문장이라는 단어가 있고 형식이 있으면 이건 문법을 얘기한다고. 알겠니? 유사하다, 동일하다 차이점 알죠? 유사하다는 동일하다를 포함하지. 오케이? 자, 그럼 유사한 거는 주어 서술어거나 뭐 주어 부사하거나 뭔가 이렇게 비슷하기만 해도 돼. 이 느낌 알았을 거예요. 음성 상징은 알 것이고. 자, 봐봐. 그리고 명사로 마무리하면 봐. 원래 뭐로 마무리가 되니? 서술어로 마무리되죠.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야? 형용사 또는 부사잖아.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명사로 마무리됐다는 건 문장 종결 표현이 어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비어있지. 정보가 비어있으니까 여기서 독자들의 생각이 들어갈, 독자들의 생각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 일종의 이것도 표현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됐어? 그래서 명사로 마무리되면 이건 무조건 맞는 선지예요. 됐니? 그 명사 마무리가 있는지 봐야 되겠지. 됐어? 그럼 봐봐. 마무리니까 어딜 보면 되겠어? 간단하죠. 끝부분을 보면 되는 거야. 끝부분을 보면 되는 거야. 됐어? 또는 문장의 끝부분을 보면 되는 거라고. 문장의 끝부분을 보면 되는 거라고요. 됐어? 보이죠 그러면? 아이고 뭐야. 이건 지금 줄 바꿈 못하는 거고. 월훈 명사로 끝났죠? 마을 명사로 끝났죠? 간지러운 명사로 끝났죠? 인광 명사로 끝났죠? 외로운 명사로 끝났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오문선지는 당연히 맞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거야. 이런 비슷한 스킬이 영어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영어 연결사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 그럼 연결사는 어디겠니? 대부분. 마침표 앞뒤에, 마침표 뒤일 거 아니야. 그리고 영어에서 우리가 연결사 구조 잡을 때는 마침표 앞뒤로 보는 거야. 대문자 위주로 보는 거야. 약간 그런 스킬들이 있어요. 나중에 정리해드릴게. 자, 그 다음 또 봐. 2번 문제. 이번에 1번 선지도 결국에는 감정이입이라는 개념어. 맞죠? 자, 욕망을 투영했다. 이거 뭐니? 객관적 상담을 이런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어도 개념어지만은 봐. 욕망이다. 감정이다. 충만감이다. 결핍감이다. 위로와 위안이다. 고독과 슬픔이다. 밝을 미래다. 어두운 과거다. 이완된 심리다. 긴장된 심리다. 다 뭐야? 주제 정서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됐니? 그러니까 수능 문제는 90% 이상의 주제 정서를 묻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이거를? 상황을 찾으셔서 거기에 대한 반응. 이 공식 계속 적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1번 문제가 그래야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해 EBS가 자꾸 내신형으로 끌어왔어. 근데 항상 그렇기도 했어요. 그래서 6평 때 다시 수능형으로 나오면 그냥 수능형으로 학습을 하면 되는데 6평이나 9평을 봤는데 내신 스타일로 자꾸 개념어 쪽으로 간다면은 올해 수능은 좀 더 개념어 쪽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그거는 6평을 치고 나서 결정해야죠. 여기도 한번 볼게요. 저는 이게 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출문제에서요. 잘 들어. 윤동주 자화상 작품을 여러분 고1 때 교과서 해석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윤동주의 자화상을 고1 첫 작품으로 배우는지는 우리는 제가 수업 시간에 몇 차례 설명드렸어요. 여기서의 자화상을요. 마지막에 보잖아. 마지막에 갈등 해소라고 보는 관점들이 지금 대부분의 교과서의 해설지로 또는 자소서의 메이저한 해석이야. 그 되게 잘못된 해석이야. 왜냐하면 평가원 기출에서는 이거 갈등 해소라고 보지 않거든요.
근거가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봐. 이 시인이 윤동주 시인이 쭉 저작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작 활동한 순서대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갈등 해소는 이 마지막 작품 쪽에서야 갈등 해소가 나와. 대부분은 뭐야? 성찰이요. 그리고 이 과정은 뭐야? 계속 내적 갈등이야. 성찰의 결과 자아가 있어요. 근데 이 자아가 분열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자아가 있을 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아가 있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내적 갈등하다가 언제 결정나? 마지막 작품 쭉 와서 결정난단 말이야. 근데 자화상은요, 이쯤 있는 작품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내적 갈등이 남아있다고 해석하는 게 시인론으로 보든 작가에 대한 배경으로 보든 작품의 순서로 보든 맞아. 이해됐어? 두 번째, 왜 그러면 그 부분을 자꾸 갈등 해소라고 보게 됐냐면요. 처음에는 잘 들어. 우물 속에 사나이가 있었어. 마지막에 수미상관으로 우물 속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대. 그런데 잘 들어. 이 추억이라는 것의 해석을 학자들이 했던 거야. 그런데 그 메이저한 해석이 뭐냐면 이 추억은 뭐야? 자신의 고향에서의 이미지. 자신이라는 나라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한다는 거예요. 추억이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에 나의 순수했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게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메이저한 해석이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얘는 뭐 물어봤어요 윤동주 시인한테? 아니잖아. 추억처럼 뭐라고 볼 수 있는 것 알아? 변함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보여줬던 자신의 모습이. 이해됐어? 이렇게 보면 얘는 갈등 해소가 아닌 거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자와 마음에 들지 않는 자와의 갈등이 이렇게 보면은 해소가 돼서 답을 찾은 걸로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해소가 안 된 걸로 보일 수가 있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본질적 자아를 찾았으니까 내적 갈등 없이 본질적 자아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수능에서는 어떤 해석을 채택했다고요? 이 해석을 채택했다니까. 그래서 고1 학생들이 기출문제 연습시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유가 대부분의 내신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게 정답이라고 지금. 알겠어? 그럼 무슨 얘기냐 수능은요. 그때그때 정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뭔 개 같은 소리가 아니라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르잖아요. 아니 우리 엄마가 오늘 기분 되게 안 좋아. 내가 집에 가자마자 엄마 밥 줘 이러면은 우리 엄마가 야 내가 밥 하니 기기냐? 라고 바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엄마가 기분 너무 좋아. 그러면 그냥 내가 아무 말 없이 집에 들어가도 아들 밥 먹었어? 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황 맥락에 따라서 사람들은 달라진다는 거야. 왜 그걸 무시하냐고요. 왜 그걸 자꾸 고정시켜 놓냐고. 고정되지 않는 것들을. 그 얘기야. 우리가 어렵다 쉽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답을 찾아야지. 쉽다고 오답으로 살아갈 거야? 쉽다고 여러분 불법 저지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알겠어? 어려운 거 쉬운 거는 여러분이 그 행동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도 되지 못해. 옳고 그름, 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 당위성, 정당성 이런 것들로 판단해야지. 여러분 방법은 찾으면 다 있습니다. 변명에 불과해요. 자 다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꾸 여기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야. 여기도 내신의 메이저한 관점으로. 그래서 문제를 좀 잘못 낸 거야. 여기도 설명을 할게. 무슨 얘기냐면 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나 작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허방다리가 뭐냐면 이렇게 산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산골 사이에 우리가 만약에 안개 같은 게 끼면은 이렇게 자욱하게 끼잖아요. 원래 여기에 마을이 있었던 거거든. 그런데 안개가 이렇게 껴버리면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마을들이 잘. 이게 허방다리야. 산과 산을 연결해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안개를 허방다리라고 해. 그럼 이 허방다리를 드러내고 나면 산과 산 사이에 있었던 마을이 보이겠죠. 그 얘기인 거야. 굉장히 산골짜기 외딴 마을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산골짜기 외딴 마을이 자 고사 인용을 해볼게. 옛날 사람들한테는 이상향이잖아. 탈속이니까 자연이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고전으로 보면은 탈속적 존재고 자연이고 당연히 되게 긍정적이고 전원의 풍경이며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게 대부분이라니까요. 자 갱속이다. 그러니까 어두컴컴하다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그만큼 탈속적이란 얘기고. 응? 근데 봐. 그런 아주 어두컴컴한 마을인데 불빛은 어때? 모갓빛으로 되게 예쁜 조명들이 빛을 밝히는, 불을 밝히는 그런 마을이야. 이해됐어? 예를 들면 핏빛이야. 아니잖아. 모가빛이라니까. 모가가 노르스름하니 되게 예쁜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백색 등이잖아. 저기 밖에 보면 주황색 등이잖아. 여러분은 저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주황색 등이 훨씬 예뻐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도 주황색 배경으로 저 주황색 조명 아래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와. 그런 거야. 예를 들면. 계속 봐. 여기까지는 부정적인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봐. 긴 밤이야. 잘 들어 얘들아. 우리가요. MBTI도 너 이야 아이야? 자 봐봐. 아주 극 소문자 I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극 대문자 E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MBTI. 이해됐어? 그럼 봐라. 이 사람이 극 I일지 극 E일지 아니면 51% E일지 I일지 누가 알아?
그럼 이 사람이 봐. 외딴 집에 혼자 있다고 해서 좋을지 나쁠지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이냐 아니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혼자 있다 외롭다가 아니라 야 아이들은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들은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겠지. 이해됐어? 왜 이걸 외롭다고 있냐고. 답답해. 못쏠들인가 봐 문제낸 사람들이. 계속 봐.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기도 해. 아이들은 행복하다니까. 혼자서 무 깎고 고구마 깎아서 먹는 게. 이들은 답답해 미치지. 빨리 나가서 놀아야지. 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아이인데 과연 이런 동네에 굳이 살겠어요? 박스를 놓고 살더라도 강남역 가서 살겠지. 이해됐어? 이 사람이 아이니까 재벌 회장이라도 여기가 편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사람이 여기서 슬프다? 외롭다? 나 전혀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왜? 이 사람이 아이냐 이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근데 잘 들어봐.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뭐가 들려? 문득 바람도 없는데 풀들이 집단들이 스르륵스르륵 흘러가는 풀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자극이 셀수록 좋은 게 아니라요. 고요한 자극 속에 문득 이런 게 되게 여운도 남고 좋을 수 있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릴 때는 일단 자극적인 게 좋다 보니까 막 그 초딩 입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심심한 걸 먹는데 맛을 느낄 줄 알잖아. 우리가 미식가라고 하잖아요. 유튜버도 많고. 너 솔직히 미식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잖아. 그런데 이 미각을 계속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요. 또는 맛있는 걸 먹다 보면 맛을 감지할 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물론 길바닥 음식도 맛있지. 그런데 막 캐비어 같은 거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주고 먹는 이유가 뭐겠어? 분명히 뭔가 미각적으로 뭔가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여기서는 막 자극적인 맛들이 좋은 게 아니라 감각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즉 우리가 뭔가를 음미한다 또는 우리가 뭔가를 먹는다고 했을 때 입을 개운하게 하고 입에 있는 거 씻어내고 새로운 걸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밥 같은 경우에도요. 장어 초밥은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거야. 왜? 맛이 세고 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먹는 초밥의 보면의 맛을 못 느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먹는 초밥들은 간이 세지 않고 담백한 것들 위주로 먹다가 나중에 좀 뭐 조미료가 들어갔거나 소스가 들어간 걸 먹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조용한 상황에서 집단이 풀려나가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설레임이라고 얘기하잖아.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나이 때는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여러분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문득 여러분이 미국 서부의 국립공원들 또는 아이슬란드에 새하얗게 펼쳐진 설경을 캠핑카를 타고 또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굉장히 느낌이 있거든. 그러면 그 순간순간의 장면들이나 귀에 들리는 작은 소리들도 설렘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요. 전원 풍경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고독함으로 해석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굳이 그런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는다는 거는 그 사람은 그게 좋기 때문인 거잖아. 새들의 온기를 생각하는 건 그게 좋기 때문이잖아. 내 숨조차 죽이고 들어보는 거는 그게 좋기 때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전원 풍경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노인의 자린마트에 밭을 기침 소리가 없을 양이면 잘 들어. 너희 지금 혹시 새소리 들리니? 안 들려. 왠 줄 알아? 차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여러분이 한 새벽 5시쯤 일어날 수 있으면 나와서 걸어보세요. 이 도심인데도 새소리가 들려. 차들이 다니질 않으니까. 근데 새들이 지금 있고 분명히 울 거거든요. 내가 왜 하냐면 내 차를 밖에 세워서 항상 똥칠이 돼 있어. 새똥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차들 소리 때문에 새소리 하나라도 안 들리잖아요. 그 얘기야. 하물며 귀뚜라미 같은 소리가 들리겠어요? 이 소음 공해 속에서. 그러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들릴 정도 뭐라고? 노인이 이런 소리조차 없었기 때문에 벌레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한테 벌레는 극혐이지만 그 풀벌레 소리를 좋아하는 운치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벽이 무너지거나 운다는 게 진짜 벽이 무너지는 우울하고 막 야 벌레가 온다고 벽이 무너지겠니? 무슨 얘기야? 그 작은 풀벌레 소리도 굉장히 크게 굉장히 강조돼서 들릴 정도로 고요하고 느낌 있다는 얘기겠죠. 그 배경은 뭐야? 달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거야. 이거 전원 풍경으로 읽어야 되겠어요. 외롭고 고독한 풍경으로 읽어야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고독으로 읽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근데 고독이 한 10g 정도는 있겠죠. 근데 90g은 뭐라고? 전원 풍경인 거야. 이해됐어? 여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사실은. 전원 풍경이 90g에 고독한 느낌도 한 10% 정도 있다. 이렇게 읽어야지.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반대로 읽어놨어요. 그러니까 미치겠어.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신의 한계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거는 아니야. 이건 잘못 낸 거야 문제를. 근데 어쨌든 그렇게 냈어. 우린 풀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 나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을 켜고 앉으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이 있대.
그럼 이 사람의 정서는 외롭죠. 근데 어떤 상황이야? 어둠이 굉장히 커요. 어떤 상황이야? 혼자서만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야? 전부 다 빼앗겨요. 하지만 그 외로움의 상황과 정서에서도 나의 반응은 뭐니? 큰 걸 바라지 않아. 꽃 하나만 있어도 위로라는 거야. 귀뚜라미 하나라만 있어도 위로라는 거예요. 별이라도 하나만 있어도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보입니까? 끝났던 상황과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갈지라도 나한테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촉발, 유지나 전환, 마지막 지박되는 연에서 뭐라고요? 이마가 맑게 트이는 깨달음도 있다요. 됐어? 이런 게 읽혀야 되는 거라고. 왜? 결국에는 문학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느낌이나 생각을 감정적으로, 때때로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거야. 비문학은 100%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거고. 그러면 가와 나의 상황을 볼게요. 자, 가. 상황과 반응. 가는 어떤 상황이야, 지금? 굉장한 부정적 상황이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 혼자 버티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사소한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요. 두 번째는 나는 별 하나, 두 번째가 뭐냐? 귀뚜라미 하나라면, 귀뚜라미 하나로도 나는 기쁨이 된다고요. 마지막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됐어요?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야? 모든 것을 뺏어가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나는 어떻다? 사소한 것에 위로를 받고 귀뚜라미 같은 사소한 존재가 기쁘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고 나는 그 자체가 즐겁다요. 오케이? 자, 나는요. 조용한 전원마을이에요. 거기서 느껴지는 감각들이지.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요? 네. 그 전원의 풍경이, 전원의 느낌이 90%. 그리고 외로움의 느낌이 10% 정도 있다고 해석을 할게. 됐어? 자, 그럼 거의 답이 보일 거예요, 이제. 선생님 저기 20초 동안 잡아주고 오세요. 자, 봅시다. 자, 그럼 얘들아 봐봐. 가정법은 영어의 서법. 뭐가 결정하니? 동사가 결정한다니까, 영어에선. 그럼 국어는 뭐가 결정하겠어요? 어미가 결정한다고. 특히 뭐 P이면 Q이다 같은 연결 어미. 그럼 가에서 뭘 확인해야 돼? 연결 어미. 있으면 됐습니까? 그러면 1번 문제의 1번 선지는 이렇게 판단되는데 완전 전형 내신이야 이건. 알겠어? 수능에서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신쌤이 내셔서 지금 잘못 내신 거야, 문제 자체를. 그런데 어쨌든 EBS 해설은 해드려 여러분이 오류를 교정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2번 선지 볼게요. 시선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요. 자, 그럼 봐. 나의 주제가 뭐야? 전원 풍경 묘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허방다리를 드러내면 있는 외딴 산골 마을의 노인 보여줄 수밖에 없죠. 이게 주제니까. 얘는 주제니까 얘는 괜찮아, 수능으로. 자, 세 번째. 문법 구조가 비슷한 게 반복되고 있냐, 가가. 나와 다르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봐. 1번. 가정의 상황이 반복되어 있으니까 가는 되는 것 같다. P이면 Q다 같은 가정의 상황 문법 구조가 반복되고 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볼 필요 없이 1번에서 3번까지 처리가 된 거죠. 나는 어때요? 나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나를 봅시다. 보이는 마을, 갱속 같은 마을 반복되고 있는데 맞죠? 그리고 봐, 꼴깍, 해가, 놀이꼬리 해가 뭔가 반복되는데 콩깍지, 집 반복이죠. 유사한 시어의 반복이고 그 시어의 반복 과정에서 유사한 문법 구조도 반복이 되죠. 됐니?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 선지를 3번으로 설계하신 것 같다. 됐어? 왜? 둘 다 유사한 형식의 문장을 반복했으니까. 반복이 있으면 그거는 운율감이 되니까. 됐니? 그래서 둘 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설계하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음성상징어 귀뚜라미가 울고 있죠. 아니면 후루룩 새가 날고 있죠. 즉 전원 풍경을 묘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내신을 출제하는 선생님이 내신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최대한 수능형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자, 2번 문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 때문에 나온 거야. 잘 봐. 1번 선지 봐. 기억. 귀뚜라미가 운대. 니은. 귀뚜라미가 있대. 근데 어쨌든 둘 다 여러분, 귀뚜라미는 객관적인 자연물인데 걔가 울고 또는 기쁨이고라는 걸 생각을 하면 다시 기억은 뭐라고? 기쁨이래요. 니은은 뭐라고? 운다요. 운대요. 그럼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자연물에 화자든 아니면 대상이든 감정을 관련시킨 것 자체는 맞거든. 이해됐어? 자, 그것도 봐. 자꾸 개념으로 들어가지 말고 주제 정서로 보자니까. 기쁨, 울음, 오케이, 알겠어요. 2번 선지 봐. 기억이 충만감이고 니은이 결핍감이네. 그럼 1번 맞는 거 아닌가? 2번도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번도 볼게요. 충만감과 결핍감. 3번 위안과 위로, 고독과 슬픔. 이제 골 때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제를 엄밀하고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쪽으로 와. 잘 들어. 이 사람은요, 사소한 것에서도 위로를 받겠다야. 그 사소한 것에서도, 귀뚜라미 같은 사소한 것에서도 나는 기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질문. 이 사람이 느끼는 기쁨도요, 장르가 달라. 잘 들어. 꽉꽉 채워서 만족하는 충만의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 소박한 기쁨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소박한 기쁨이에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소박하지. 사소한 것에서 위로를 받고 귀뚜라미 같은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얻고 있으니까.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얘보다는 얘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2번 선지 충만감이 틀린 이유가 그거라고요. 저 스펙트럼 그려놔. 됐죠? 자, 두 번째. 지금 노인의 결핍감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일단 출제자 의도 자체가 보기를 봤을 때는 이거야. 그냥 노인은 결핍적인 존재고 노인은 그냥 고독한 슬픔의 존재라고 꽂아놔버린 것 같다. 알겠어?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출제 오류니까 이건 판단하지 않을게요. 그냥 그렇다고 놓고 봅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충만 위로냐 위안 이로냐, 다시 충만감이냐 위안 이로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2번 3번을 놓고. 그러니까 봐. 여러분, 충만감이 위로 쪽에 가까워요. 소박함이 위로 쪽에 가까워요. 위로라는 건 부정적 상황에서 있는 작은 뭔가잖아. 충만적인 게 아니야. 결국 위로는 어디에 가까워? 이쪽에 가까운 게 위로라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2번과 3번을 놓고 2번 선지 충만입니까? 아니면 위로입니까? 아, 얘가 더 정답이구나. 이렇게 선지 설계한 겁니다. 이 문제는 출제 오류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형 사고를 하면 왜 출제 오류인지도 보이고 정답 사고도 3번으로 그냥 꽂힌다고 그래서.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출제 의도가 뭐였다? 충만감이냐 아니면 위안과 위로냐를 스펙트럼을 놓고 구분하라고 설계한 문제다예요. 자, 그럼 하나 더. 1번 왜 틀렸을까? 노인의 욕망까지는 아닌 거지. 바람이나 또는 노인의 어떤 장면에, 그러니까 노인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더 들어가면 문제가 너무 이상해서 꼬여, 여러분의 사고가. 자, 3번 문제 1번 선지부터 볼게. 자, 암울하죠? 맞잖아. 암울하잖아,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나름대로 자기 해법을 찾아가고 있죠. 자, 그리고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근데 보기를 가지고 연결 짓자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첩첩산중에 후미진 곳이니까. 아주 어두운 곳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외로울 수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건 바꿔 얘기하면 단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잘 봐. 역시 2번, 3번을 엮어놓은 선지인 거야. 그러면 노인이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이야 아니면 절망까지 가.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이냐면 얘랑 비슷해. 이렇게도 이렇게도 해석이 돼야 되지만 여러 가지 단서를 미뤄보면은 윤동주 자화상의 추억처럼은요, 이쪽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능에서 이렇게 낸 거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잘 봐. 자, 지금 여기서 느끼는 노인의 감정을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자, 아인지 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칩시다. 그럼 어쨌든 외롭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해결되지 못하는 절망까지 가냐는 거야. 이해됐어? 전원 풍경, 여기는 긍정적 감정이에요. 외로움 약간 부정적이야. 절망은 아주 극단적인 부정적이야. 많이 봐줘도요, 정답이 여기서 스펙트럼이라고. 그럼 이쪽에서 정답을 골라줘야지. 여기까지 어떻게 나가? 이해됐어?